자, 이번 시간 이어서 금치사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의 패스코드 제1회 해설 특강 13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도 직무윤리 관련돼서 61번부터 65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1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쭉 있는데, 자, 이것은 일단은 Know Your Customer Rule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KYC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적합성 원칙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그냥 이론 살펴보고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합성의 원칙. 자, 첫 번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인지 전문 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거 나오면 일단은 적합성 원칙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 고객 파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인지 전문 금융 소비자인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투자자가 일반 금융 소비자라고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Know Your Customer 룰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을 파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해서 투자 목적, 재산 상환,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요. 투자자로부터 서면 등의 확인을 받은 후 투자자에게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고객 파악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투자 권유 시 그 일반 금융소비자의 투자 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권유는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 권유를 할 때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를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KYC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고객 파악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권유 시 금융소비자 정보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가 투자 권유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고, 다음에 투자자가 금융 일반 소비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확인해야 되며, 자, 일반 투자자일 경우에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해서 투자 목적, 재산 상환, 투자 경험들을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악한 금융소비자의 투자 성향 등 자, 정보를 서명, 기명, 날인, 녹취, 전자 우편, 전자 통지 우편,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KYC, Know Your Customer 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봐도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냐, 전문 투자자이냐, 확인받은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된다. 이것은 1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죠? Know Your Customer 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내용은 적합성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2번. 자, 다음 중 상품 판매 단계에서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그러면 설명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 쭉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설명 의무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자,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청할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했다. 이때는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상품이 투자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기타 연계 제휴 서비스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성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그 다음에 자,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 등급,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각종 수수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 사항들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출의 경우는 중요한 게 뭘까요? 금리죠. 그래서 금리가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나 중간에 상환했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그 다음에 수수료율 등 이러한 대출성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환 방법에 따른 상환 금액, 이자율, 시기,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대출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그래서 대출성 상품의 주요 사항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 사항들은 연계 제휴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설명한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전문 금융소비자에게는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사항을 거짓으로 왜곡 또는 하여 설명해서는 안 돼요. 말이 조금 이상한데 왜곡해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올라가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상품 판매 단계에서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 의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상품 판매 시 자, 설명 내용을 누가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전문 투자자 이렇게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자, 상품 판매 시 자, 중요 사항을 거짓,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죠? 자, 세 번째, 상품 판매 시 투자자의 경험에 따라 설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상품 판매 시 투자자의 투자 경험에 따라서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설명 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상품 판매 시에 금융투자업자는 설명 의무 위반의 이유로 발생한 일반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 위반은 뭐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63번 문제. 자, 다음 중 금융투자업자가 외부 강연이나 기고, 언론, 매체 접속 등 전자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대외 활동을 할 경우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줄이면 그냥 자,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대외 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대외활동과 관련돼서 내용을 보시면 자, 임직원이 외부 강연이나 기고, 언론, 매체 접속,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할 경우 준수해야 될 사항이 무려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회사의 공식 의견이 아니면 본인의 의견이다.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외 활동으로 인해서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자, 대외 활동으로 인해서 금전적 보장을 받았다. 회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투자 회사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 좋은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부점장, 준법감시 또는 대표이사의 무엇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겸업이 금지되는 그러한 회사들에 있어서는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닐 경우에 언급은 삼가해야 하는 것은 맞겠으나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식 의견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의 의견인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면 괜찮습니다. 됐죠? 무조건 삼가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세 번째, 대외 활동으로 얻은 금전적인 보상을 회사에 신고해야 된다. 뭐 신고한다라고 해서 회사가 뺏어가지는 않겠죠. 네 번째,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를 비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리라고 해서 뭐 윤리적인 사람이 해당 문제를 잘 풀 수 있냐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냥 윤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4번. 다음 보기는 상품 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자, 제도 중에 판매 후 모니터링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법 계약 해지권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판매 후 모니터링. 우리가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전화가 옵니다. 콜센터로부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는 소속 금융투자 종사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오는 게 이 보험상품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전화 옵니다. 보험 가입했을 때 콜센터한테 전화가 오죠. 이에 따라서 금융소비자와 판매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7일 영업일 이내. 자, 판매 직원이 아닌 제3자. 판매 직원이 해피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3자가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해당 금융소비자 통화에서 해당 판매 직원의 설명 의무 등을 적절히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그래서 막 점수 아니면 어떠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되려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나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의 해피콜 서비스 전화 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7일 영업일 제3자가 전화해야 된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고객의 소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객의 소리는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는 점. 그래서 칭찬할 일은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불만족스러운 이러한 내용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소리, 뭐 어떻게 보면 뭐 마음의 소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 제도의 운영과 별도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서비스 센터를 이용했었을 때 항상 만족도 조사라는 게 전화가 오죠. 그래서 10점 만점에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참 점수 주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점을 주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위법 계약 해지권입니다. 자, 일단 이것도 중요한 것은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및 부당권유 행위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몇 년? 자, 5년 이내의 기간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위법 계약 해지권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울 것은 소비자는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요. 해지 요구를 받은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10일 이내 그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요구권, 행사 요건, 행사 범위,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된 필요한 상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을 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미스터리 쇼핑도 있습니다. 자, 고객임을 가장해서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그 판매 과정을 잘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회사 자체적으로 혹은 외주 전문 업체를 통해서 자, 불안전 판매 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 미스터리 쇼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금융소비자임을 가정하여 해당 소속 영업점에 방문해서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거, 뭐 블랙 컨슈머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금융상품 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판매 후 모니터링 제도. 자, 금융소비자가 이제 판매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판매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자, 금융소비자와 통화하여 판매 직원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자, 위법 계약 해지권,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에 서면 등으로 뭘 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해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자, 10일 이내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7영업일 5년 이렇게 해서 3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5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직무윤리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한번 골라볼까요? 자,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 방지 등 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 이게 중요하겠네요. 뭘까요? 내부 통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떠한 보기를 주고 이게 무엇에 해당되는지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 내용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부 통제 기준과 준법 감시 제도만 살펴보고 이번 시간 강의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부 통제 기준 보시면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을 뭐라 그런다? 내부 통제 기준이다. 됐죠? 그래서 관련 내용들 있고요. 중요합니다. 다음 중 내부 통제 기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첫 번째, 모든 금융투자업자는 반드시 내부 통제 기준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그냥 무조건 공통된 의무입니다. 모든 금융투자업자는 반드시 내부 통제 기준을 두어야 된다. 맞는 표현. 두 번째, 내부 통제 기준의 제정 변경 시에는 누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 여기만 생뚱맞게 대표, 이사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뭐 수익자 총회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점 뭐다? 이사회 결의 거쳐야 된다.
세 번째,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규 등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간다? 준법감시인이나 준법감시부서 등에 문의해서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돼서 1번, 2번, 3번 선택지로 충분히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잘. 자, 다음은 준법감시제도입니다. 자, 금융투자업에 있어서 내부통제의 하나로서 회사 임직원 모두가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기준을 포함한 제반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적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장치를 뭐라 그런다? 준법 감시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을 정리할 필요 있겠죠. 내부 통제 기준도 개념 정리해 주시고 내부 통제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한 문제, 두 문제 관련 내용 세 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65번의 정답은 내부 통제 기준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단 65번까지의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